안녕하십니까, 로켓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보위부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북한의 보위부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정원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보위부는 경제사범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정치사범들을 다루고요. 그리고 국가라는 그 조직체의 어떤 반역을 하는 무리들, 국가 수뇌부를 비방한다든가 국가의 지도자를 음모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는 이런 업무를 맡은 데가 이제 보위부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의 김일성 왕조들, 김정일이 김정은, 자기들 시종자들만 대대로 내려오면서 대통령을 헤쳐먹고 백성들을 영원히 그 노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그 감시 조직들이죠. 그 감시 조직들 중에 도둑놈이라든지 경제사범들 있잖아요. 도둑놈이라든지 사기를 쳤다, 강도를 쳤다. 이런 거는 한국의 경찰청과 같은 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은 수령님이 아니네, 나쁜 놈이네, 이 말 한마디 이런 거는 보위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국가적인 그런 일에 있어서 한기를 두는 듯한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도 보위부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 있어서는 예를 든다면 보위부에서는 사람을 잡아갈 때 범죄라고 지정을 짓고 이제 잡아갈 때 밤중에 또는 새벽에 누구도 모르게 옆집도 모르게 잡아가요. 어제까지 서로 얼굴을 보고 담배같이 피웠던 옆집 사람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가니까 없어. 근데 사람만 없는 게 아니고 온 집안 게 다 없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위부에서 사람을 잡아갈 때는 차를 밤에나 새벽때 다 잘 때 이 짐차 같은 것도 같이 돼요. 필요한 것만 담게끔을 만들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잡아가는 것도요, 와이프와 남편은 남남으로 취급을 합니다. 남편이 어떤 정치적인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보위부에서 와가지고 그 와이프에게 물어봐요. 아내에게. 당신은 이 남편하고 잡혀가서 살겠냐? 그러면 아내가 아니 나는 남편하고 다르다. 나는 남편하고 같이 가지를 않겠다. 그러면 아내는 떨고 놓고 남편만 잡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있는 경우는 남편만 잡아가도 그 자식들이 크면서 자기 아버지를 찾고 하다 보면 내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잡혀갔다라는 소리를 듣거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또 국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자식들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아이들까지 다 싹 말아가지고 와이프랑 싹 말아가지고 어떤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죠.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게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는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냥 평생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이 정치범 수용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보위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되게 이제 포괄적인 부분인데 한국의 국정원이나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CIA나 FBI 이런 그 기관들은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조사하는 것보다도 국가와 국가를 상대로 첩보작전을 벌이잖아요. 암살작전 벌이고 공작을 하고요. 그런데 북한은 어느 나라와 어떤 그 첩보작전을 벌일 일이 없어요. 딱 닦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는 보위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억압을 하고 감시를 하는 그런 역할로 보위부가 씌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전부와 경찰과 보위부의 급 자체가 틀려요. 경찰은 제복을 입고 다닙니다. 보위부는요, 원래 보위부는 평범하게 이렇게 복 같은 걸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보위부도 그 다음에 군복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군복을 맨날 입고 다니지를 않아요. 유사시에 이제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보위지도원들이 다 이 장교들이죠. 일반 하사관들이 아니고 다 장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호들, 보위부 안에 있는 죄를 짓고 잡혀온 사람들을 치조를 하고 또 자백을 받아내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호들, 그거는 이제 보위부에도 기호라고 하고 이제 안전부에서도 기호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하전사들이고요. 그리고 지도원급은 다 장교들, 단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둥글 모자에 군대와 똑같은 군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군대도 아니지만 군대와 같은, 어찌 보면 군대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군대가 아닌 그런 조직이 보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비밀 조직이 돼야 되는데 원래는 보위부라는 게 비밀 조직이 돼야 돼요. 한국의 국정원 직원들이 내가 국정원에 다닙니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죠. 다 어느 회사의 무슨 어떤 직원이나 이렇게 명함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의 보위부는 내가 어디 보위지도원이요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다른 나라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를 상대로 첩보작전을 펼치는 조직이 아니라 원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나라 북한 주민들만 억압하고 정말 족쇄를 채우기 위한 그런 조직이 북한 보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위부 자체가 안전부하고 경찰하고 대우 자체가 또 틀려요. 경찰이 보위부보다는 아래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보위부가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보위부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경찰이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차이죠. 그리고 보위부 지도원들에게는 또 경찰보다는 조금 다른 대우가 차려질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보위부라는 거는 잡혀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잡지는 않지만 한번 잡히면 엄청난 뇌물의 양이 다르겠죠. 그 죄나 형벌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보위부와 이제 경찰을 대우를 달리 해주죠. 왜냐하면 경찰은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경찰 조직들이고 보위부는 국가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보위부 조직들이기 때문에 경찰보다 좀 더 어떤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런 족보에 있어서 김일성에게 더 충성을 한 집안안 뭐 그런 집안안들부터 추려서 보위부 옷을 입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량이나 배급이나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경찰하고는 어느 정도 많이 차이는 안 나도 조금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좀 몰라요. 어쨌든 대우 자체가 보위부는 좀 더 국가를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그 보위부에는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를 해주고 보위부의 힘이 경찰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느냐면요. 우선 북한 같은 경우는 행정 그 권력을 보면요. 보위부하고 안전부하고는 대우 자체가 차이가 있고요. 권력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열을 좀 해보면요. 한국의 도지사급은 북한에서 도당 책임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도당 위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도당위원장이라는 거는 북한은 당 체제로 가기 때문에 도당 책임비서가 제일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도당 책임비서라는 게 뭐냐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함경남도 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도당의 오너가 도당 책임비서예요. 그리고 함경남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도위원회가 한국으로 말하면 도지사급이 돼야 되는데 북한은 그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당 책임비서라고 해도 도의 안전부장이 수갑을 채우기는 어렵지만 도의 보위부장이 수갑을 채우기는 쉽습니다. 이런 정도의 권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위부 이러면 우선 북한 주민들에게 보위부에서 너를 찾는다, 안전부에서 너를 찾는다 했을 때 엄청난 충격의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안전부하고 보위부의 차이를 또다시 잡혀온 사람들을 취조하는 걸로 제가 비교를 좀 한다면요. 보위부에서는 취조를 받다가 취조를 하다가 죽어도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보위부는 우선 잡아가면 어디에 가 있는지 알려주지조차를 않습니다. 그 잡혀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지하방에서 좁혀 쳐맞고 뭐 비행기도 내가 도둑질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칠 때까지 좁혀니까 거기에 잡혀 들어가면 살아서는 불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곳이 보위부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안전부라고 하면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은 좀 더 내가 우선 잡혀가는 항목 자체가 정치범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버티거나 도둑질을 하고도 또 나쁜 짓을 하고도 증인이 없을 때 내가 맞더라도 아니 나는 안 했다 이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우겨대면 내가 또 풀려나올 수도 있는 데가 이제 경찰이고 경찰은 내가 어느 경찰서에 가 있으면 어느 경찰서에 안전부에 가 있다는 걸 우리 가족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위부는 어느 보위지도원이 와가지고 나를 잡아갔지만 그 보위부에 찾아갔을 때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해버리면 끝이에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출처를 찾을 데도 없습니다. 지하실에서 고문받다 죽어도 전혀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행처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북한의 최악의 그런 고문 집단 또는 최악의 조사 집단이 보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보위부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켓맨이었습니다.